김경남 문학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화를 한 편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제목은 안녕 비바입니다. 제가 쓴 동화입니다. 그럼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내일은 기다리던 토요일입니다. 웅이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가 새로 사주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발 자전거가 아니라 키가 커야만 탈 수 있는 기아 자전거입니다. 이제 웅이도 자전거만큼은 어른의 위치에 올라간 듯 싶은 거만한 마음이 어깨에 올라앉았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쓰레기가 넘치던 하천 옆 자전거 도로가 이제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페달을 밟는 웅이의 마음은 풍선처럼 가볍습니다. 역시 기아 자전거는 빠르고 멋집니다. 사람들이 웅이 자전거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법 멀리까지 갔다 올 계획입니다. 벌써 시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도로 바닥에 하얗게 쓰인 서울시계 15km 안내글이 보입니다. 한참을 가는데 저 멀리 다리 밑에 웬 큰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웅이는 산책 나온 개라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1시간쯤 달린 웅이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더 가고 싶지만 약간 겁이 납니다. 다음에 더 멀리 가기로 마음먹고 오늘은 여기서 방향을 돌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멀리 다리 기둥 밑에 아까 보았던 개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가까이 가보니 더 커 보입니다. 아마 리트리버 종류의 개인 듯 싶습니다. 아까는 몰랐는데 개 옆에 개집이 있고 개밥 그릇도 있습니다. 기르던 사람이 버리고 간 듯합니다. 거리에서 유기견은 가끔 봤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바로 버려진 개는 처음 봅니다. 개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땅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웅이는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너무 커서 조금 무섭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려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개가 눈에 밟힙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듯한 개의 표정이 웅이의 뒷덜미를 잡아당깁니다. 웅이는 다시 방향을 돌려 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개는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고 땅만 보고 있습니다. 웅이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여전히 개의 반응이 없습니다. 웅이는 개가 자신을 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 주인이 버린 거지? 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땅만 바라봅니다. 웅이가 개집 쪽을 바라봅니다. 개집에 크레파스로 흐릿하게 비바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듯한 글씨입니다. 이름이 비바인 것 같습니다. 비바야, 너 비바구나? 그제야 걔는 고개를 들어 웅이를 한번 쳐다봅니다.
귀찮게 내 이름은 왜 불러 하는 표정입니다. 비바야, 너 집이 없구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래? 웅이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입니다. 웅이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살짝 놀랍니다. 엄마 아빠께 허락도 없이 이렇게 큰 개를 기른다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쯤은 웅이도 충분히 헤아릴 나이입니다. 아, 이쁘다. 웅이는 용기를 내서 비바의 목덜미를 만져보았습니다. 비바는 싫지 않은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웅이는 정말 이 개를 데려가서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일어섭니다. 자전거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바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웅이는 깜짝 놀라 비바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바도 고개를 들어 웅이를 쳐다보더니 자전거 옆으로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비바, 정말 우리 집에 갈래? 웅이는 의심하는 말투로 말하며 비바의 뒷덜미를 만져주었습니다. 비바는 가만히 있습니다. 웅이는 비바가 자신을 쫓아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세워 끌며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바는 웅이의 뒤를 천천히 쫓아옵니다. 힘든지 혀를 내밀었지만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웅이는 비바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 갈 길을 가는 것인지 아리송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가면 비바가 못 쫓아올 것 같아서 계속 끌고 갔습니다. 비바는 혀를 내밀고 땅을 보며 계속 웅이를 쫓아옵니다. 웅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한 말인데 정말로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비바는 정말 웅이의 말을 알아듣고 웅이와 같이 살기 위해 웅이 뒤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 그게 잘생겼다. 못 보던 게네. 너네 개야? 경비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몰라요. 웅이는 난감합니다. 충성스럽게 따라온 비바를 도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님 허락 없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엄마께 전화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어머, 이렇게 커? 잘생겼구나. 엄마는 비바에 크게 놀랐지만 비바가 싫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바도 엄마가 싫지 않은 듯합니다. 엄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일단 데리고 올라가자고 하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비바도 순순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마치 자기 집 들어가듯 자연스럽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비바는 밖에서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비바는 앉아서 나와 엄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허공을 바라봅니다. 웅이는 인터넷으로 비바가 어떤 종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비바는 골든 리트리버 종인 것 같습니다. 웅이는 비바가 처음 있던 다리 밑에 가서 개밥 그릇과 절반 정도 들어있는 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바는 물만 조금 핫을 뿐 사료는 먹지 않습니다. 아마 버림받은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마음으로 웅이를 쫓아온 건 뭔가 이상합니다. 엄마도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엄마와 웅이는 비바를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어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셨습니다.
문자를 미리 보냈기에 아빠도 이미 큰 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비바의 크기에 아빠도 놀라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바가 먼저 아빠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도 당황하신 듯 뒤로 물러서다가 비바의 목덜미를 만져주십니다. 비바는 이 순간 웅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비바에게 마음이 끌렸으니까요. 월요일 오후 엄마와 웅이는 비바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비바는 마치 오래 기르던 개처럼 웅인의 가족을 잘 따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비바를 자세히 진찰하셨습니다. 웅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비바가 매우 건강하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V에서 늘 그런 장면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비바에게 큰 병이 있어서 길어야 3달 정도 살 거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와 웅이는 놀랐습니다. 비바가 비록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큰 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병이 있어 비바가 버려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비바가 가엾어집니다. 수술을 해도 안 될까요, 선생님? 엄마가 다급하게 물어보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비바의 나이가 많아 수술하는 중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바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엄마와 웅이는 비바를 데리고 힘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웅이는 앞으로 남은 기간 비바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늘 비바와 놀아주고 매일 산책도 시켜주고 목욕도 자주 시켜주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웅이는 자전거를 타고 비바는 뛰었습니다. 비바가 얼마나 빠른지 웅이의 자전거를 끌고 갈 정도였습니다. 비바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처음에 보이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점점 밝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아주 오래 같이 산 가족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장난삼아 비바에게 아빠 리모컨 좀 갖다 줘 하셨는데 정말 비바는 리모컨을 물어다 아빠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비바는 정말 똑똑합니다. 전 주인이 잘 훈련시켰겠지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비바를 버린 사람들을 웅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바와 같이 산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비바의 삶은 이미 끝났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바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웅인의 가족들은 이제 비바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마와 웅이는 다시 동물병원에 비바를 데리고 갔습니다. 혹시 병이 나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건강해진 편이지만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웅이는 비바의 병이 낫지 않았다는 말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건강해진 것이라는 말에 애써 비바를 칭찬합니다. 비바, 많이 건강해졌대. 오래오래 살아야 해. 비바는 웅이를 한번 쳐다봅니다.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비바는 이후로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웅이와 비바는 산책을 자주 갑니다. 비바는 대형견이지만 집 밖을 나갈 때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종입니다.
그만큼 순하고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웅이가 아빠와 함께 비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비바 곁을 지나갑니다. 아빠는 장난기가 생기셨는지 장난삼아 비바, 물면 안 돼? 라고 비바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비바가 강아지를 무는 개로 오해하고 놀라서 강아지를 얼른 안고 가십니다. 비바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와 웅이를 쳐다봅니다. 비바가 웅이네 가족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석 달밖에 못 산다던 비바가 1년을 더 산 것입니다. 애완동물은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무렵부터는 비바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가쁘게 쉬고 밥도 잘 안 먹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웅이는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비바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울컥 눈물이 납니다. 학교에 가서도 온통 비바 생각뿐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비바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비바가 목요일부터는 밥도 잘 먹고 움직임도 활발한 듯해서 산책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비바는 기분이 좋은 듯 웅이에게 다가와 얼굴을 핥으며 재롱을 부립니다. 웅이는 자전거를 타고 비바의 목줄을 자전거 핸들에 걸었습니다. 비바가 성큼성큼 앞서 달려갑니다. 웅이가 페달을 밟는 속도보다 비바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비바는 평소에 가지 않던 하천 하류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웅이는 그동안 처음 비바를 데려온 방향으로는 일부러 산책을 가지 않았습니다. 비바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바도 웅이의 그런 의도를 아는지 굳이 그쪽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자신이 버려졌던 방향으로 먼저 앞장섭니다. 웅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비바의 뜻대로 따라갔습니다. 비바가 거의 자전거를 끌고 가는 꼴입니다. 비바는 자기가 버려졌던 장소에 도착해서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대다가 잠시 이곳저곳 킁킁대더니 그 자리에 힘없이 모로 누웠습니다. 웅이는 깜짝 놀라 비바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바, 왜 그래? 많이 아파? 비바는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숨이 넘어갈 듯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비바, 안 돼! 죽으면 안 돼! 웅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비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하류 방향 쪽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바, 어디가? 같이 가! 비바! 웅이는 한급하게 자전거에 올라타고 비바를 쫓아갔습니다. 비바는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웅이도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비바는 이제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 인도로 올라가 달립니다. 웅이도 힘겹게 쫓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비바와 웅이에게 쏠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비바가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웅이는 혹시 비바가 전에 살던 집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비바는 어느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크게 컹컹 짖더니 바로 쓰러집니다. 웅이는 자전거에서 내려 비바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바의 혀가 길게 나오고 숨을 가쁘게 그르렁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금까지 살아있던 비바가 거짓말처럼 숨을 안 쉽니다. 비바는 자기를 버린 집에 찾아와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웅이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